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커말 1급 문제, 개정된 문제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파일을요,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달라졌어요. 우리 이 강의 전에 강의 들으셨죠? 많이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기능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엑셀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니까 기본 작업 1시트에서 고급 필터, 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고 고급 필터죠. 우리 고급 필터는 제가 강의를 따로 3강에 맞춰서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을 강의를 했잖아요. 그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한 문제 5점. 자, 문제를 볼까요? B3부터. 네, B3부터 T31 영역. 자, 제가 블럭을 다 전체를 블럭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블럭 잡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커서를 이 안에 놓고 표 안에 놓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네.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 다 선택하고 싶어. 마우스로 드래그 방법 있지만요.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데이터 끝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아래 방향키를 누르세요. 그럼 전체 데이터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지금 이 방법은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고, 일단 우리가 지금 고급 필터는 범위를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조건을 입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조건을 어디다가 하라 했냐면 V3, 그러면 여기 두 칸에 걸쳐서 조건을 입력해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필드 값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건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는으로 시작을 하죠. 자, 왜?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문제 안 보시고 이거 바로 시작하시고 문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출석수가 이게 얘가. 자, 얘가 말하는 출석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범위가 되지만 우리 고급 필터는 첫 번째 셀만 인식을 하고요. 첫 번째 셀에서 하나씩 내려가는 형태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석수가 하면은 첫 번째 이 데이터를 잡으면 되고요. 출석수의 중간값. 자, 우리 여기 함수가 나왔어요. 중간값 구하는 함수, 미디언 함수를 쓰면 되고요. 미디언 전체 범위 안에 이 전체에서 중간값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하나하나 비교했을 때 그 값보다 작아. 또는 6월 9일 데이터가 빈셀, 자, 빈셀이야 라고 물어보는 is blank 함수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틀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먼저 여기서 이거나 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or 함수, 여기서 or로 묶이는 거야. 이렇게. or 안에 각각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출석 첫 번째 데이터가 중간값은 미디언으로 잡을 거야. 그죠? 자, 6월 9일이 빈셀이야? 그럼 빈셀 구하는 함수 안에 6월 9일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아우, 간단하네. 자, 그럼 바로 갑니다. or 함수가 먼저 시작. or 쓰고 탭 버튼 눌러서 함수로 들어가고요. 첫 번째 데이터 출석수가 그러면 얘를 잡으라 했죠. 첫 번째 데이터를 잡고 나서 원래는 이거는 그냥 가셔도 되고요. 고급 필터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이나 우리가 배열 수식이나 여러 가지 함수를 하다 보면 첫 번째 데이터를 잡았을 때 우리가 F4를 3번 누른다고 배울 거예요. 물론 앞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고요. F4를 빵빵빵 눌러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T열이 고정, 4는 고정 해제. 그러면 T열에서 4행, 5행, 6행 하나씩 물어보겠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고급 필터는 굳이 이거 안 하시고 그냥 이 셀만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처음부터 F4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F4 3번이야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출석수가까지 됐는데 평균 중간값보다 작다 그랬어. 자, 중간값은 누가 구할 거야? 미디언 함수 M이 M이만 써도 미디언이 선택이 되네요. 그럼 탭 버튼 누르고 들어갔어.
자, 우리가 함수를 쓸 때 잘 모르는 함수일 때요. 밑에 인수를 보고 뭘 잡아야 될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미디언 함수를 보니까 number 1, number 2 이렇게 돼 있어. 얘네들은 뭐냐? 그냥 숫자 잡아줘. 그럼 내가 알아서 중간값 구해줘. 이런 함수예요. 누구? 출석수의 숫자. 그럼 여기부터 아래까지 쫙 드래그 할 건데 한 번에 드래그 하는 방법. 첫 번째 셀 찍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다 잡혔어.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잊지 말아야 될 거. 자, 우리가 이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T4를 이 중간값에서 검사할 거고 또 내려왔어. T5를 또 중간값에서 검사할 거야. 근데 중간값 범위는 항상 이 범위. 그죠? 그래서 F4를 한 번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가로 닫고 그러면 하나가 끝났어. 출석수가 출석수 중간값보다 작다. 그러거나 또는 이렇게 쉼표로 해서 or 함수로 logical 1 끝났고 logical 2 두 번째 논리식으로 들어가죠. 자, 이번에 6월 9일이 얘를 찍는 게 아니라 이 값이 빈 셀이야를 찾는 is blank 함수 안에 is가 나오는 함수는 그냥 이 함수 안에 값을 넣어주면 판정을 합니다. 누구? 6월 9일. 역시 F4 3번 빵빵빵. 자, 가로를 닫으면 돼요. 왜? is blank는 여기 보니까 value 값만 넣어줘. 그럼 내가 빈칸인지 검사할 거야. 빈칸이면 내가 추루값을 내고 빈칸이 아니면 false를 낼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5월 다 끝났어요. 그럼 맨 뒤에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false 또는 true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false가 틀린 게 아니에요. 얘가 false라는 얘기는 이 두 개를 검사를 했더니 조건이 안 맞는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고급 필터 할 거잖아. 그러면 데이터 커서 이 안에 내가 처음에 이 데이터 전체 범위를 고급 필터에서 필터를 할 거거든. 그럼 요거 누르고요. 데이터에 고급 들어가요. 이렇게 전체 범위 잡았는지 확인하셔야죠. 그죠? 자, 조건 범위 콕 찍고 누구? 얘야. 자, 그 다음에 어디다 둘 거야? X3. 여기 못 찍어.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 콕 찍고 X3 확인. 자, 눌렀더니 이렇게 전체 범위가 필드 전체가 필터가 됐고 조건에 맞는 행값들이 필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학년 반, 이름. 이거 필요하네. 그 다음에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6월 9일 출석수만 남아야 돼. 그럼 필요 없는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주시고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삭제 눌러줄 거예요. 자, 삭제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기본값. 셀을 왼쪽으로 밀기. 그럼 이 셀이 다 삭제가 되고 오른쪽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자, 그러면 끝. 고급 필터 끝났습니다. 자,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강의는요, 제 강의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면 사실 수식을 입력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수식을 바르게 빨리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수식을 복사해서 붙일 거예요. 자,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면 그 범위 자꾸 들어가서 수식을 다 입력을 해야 돼. 근데 함수가 자동으로 안 뜨거든요. 여기서 쓸 거예요. 자, 일단 는 쓸게요. 자, 수식 볼까요? 뭐지? 23부터 S31. 여기 영역부터 S31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거야. 근데 해당 열번호가 홀수야? 라고 물어봤어. 자, is odd? is가 묻는 거는 홀수야, 짝수야 이렇게 물어볼 때 is odd, 홀수야, 홀수면 추루값을 내는 함수야. 그럼 is odd 안에다가 누굴 넣어? 열번호를 넣어야지. 열번호 함수가 컬럼이에요. 자, 컬럼. 자, 컬럼은 지금 제가 레퍼런스 참조 범위를 넣어줘야 되는데 굳이 안 넣고 가로를 닫아주면 내가 셀을 만약에 얘를 찍었어. 그러면 이거의 열번호를 읽어줘. 그 다음에 얘를 검사하잖아? 그럼 얘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해당 열번호를 잡아줘요. 일단 가로 닫을게. 자, is odd 안에 컬럼이 열번호가 홀수야? 라고 물어봤어. 근데 지금 이면서 라는 AND 함수가
나와야 되네. 제가 and를 미리 안 썼어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료를 하다가 홀수야? 그러면 이면서야? 그럼 요 앞에다가 and 쓰면 돼. 여러분 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3S3 영역에 월이 홀수야? 역시 홀수야? 라고 먼저 물어보고 누가? 월이. 월 함수, month 함수 안에 날짜를 넣어줘야 돼. 2, 3부터 여기부터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조건부 고급 필터일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F4를 3번을 누를 건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검사할 거야. 행값으로 이 3행만 검사할 거야. 그럴 때는 행이 고정이 돼야 되죠. 그럴 때는 F4를 2번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행 고정을 시키는 거야. 자, 그럼 가로 닫으면 뭐가 잡혔냐? months가 잡혔어. 3, 4, 5, 6 월이 잡혔는데 그 값이 홀수야? 라고 물어보고 모든 조건 다 만족했어? 가로 닫고. 자, 우리 가로 닫을 때 이거 반드시 까만 가로로 닫혀야 돼요. 엔터. 자, false 나왔네. 얘는 첫 번째가 틀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수식을 내가 조건부 수식으로 가져가야 되잖아. 이걸 복사하면 false가 복사가 되고요. 여기 있는 수식을 복사할 거예요.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는까지 다 잡고 컨트롤 C. 여러분들 복사 다 아시죠? 컴퓨터 몰라도 컨트롤 C는 다 아시더라고. 그죠? 아니면 홈 탭에 복사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복사가 됐으면 ESC 눌러서 해제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복사를 했는데 다른 셀을 찍으면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죠? 그럼 당황하잖아. 그죠? ESC 눌러서 내가 다른 영역 잡힌 걸 해제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영역에다가 이 조건부 수식을 할 거야? 여기서부터 2, 3부터 S31 역시 여기 잡고 컨트롤 Shift 아래 방향키 지금 얘가 비어있는 칸이 있어서 이렇게 힘드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잡으시면 돼. 이렇게 드래그 한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새 규칙 왔고 수식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방금 복사한 거를 붙이기. 컨트롤 V 누르셔도 되고 얘를 클릭하셔도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서식으로 들어가. 자, 서식에서는 지금 뭐를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채우기. 채우기로 갔어. 표준색 노랑. 자, 여기가 색깔 이름이 안 나타나고요. 우리가 노랑이나 초록이나 거 다 알지만 정확하지 않아? 그럼 여기 가서 색깔을 확인하고 가셔야 돼. 노랑, 그죠? 자, 됐어요. 확인 버튼. 다 끝났네. 근데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일단 뭐 여러분들 이거 저장하실 때 계속 시작할 때마다 저장 계속 누르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알람 뜬 건데 제가 개인정보를 넣어놔갖고 지금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자, 두 번째. 여기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끝났습니다.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여러분들 이거 워크시트 잘 보셔야 되고요. 이거 틀려서 요거 잘못 찾아가서 틀리는 분도 계세요. 자, 일단 이거는 시트 보호를 하는 작업이고요. 지금 예전에는 시트 보호, 통합문서 보호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 인쇄 영역 따로 나왔는데 같이 나왔어요. 네,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어렵지는 않죠. 이 강의 제 강의에 있습니다. 이것만 모아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꼭 확인하고 오시면 되고요. 자, 2사부터 T31. 이거 중간에 비어 있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 영역에 대해서 셀 잠금 수식 숨기기를 적용해줘 그랬어. 이건 어디 가서 해야 돼? 셀에 대한 걸 바꾸니까 셀 서식으로 가야죠. 컨트롤 1 들어갔습니다. 셀 서식 들어가는 방법 오른쪽 바로가기 들어가시고 셀 서식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1 들어가시고 아니면 요거 누르거나 이거 누르거나 이거 누르거나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자, 보호 탭을 갈게요. 보호할 거니까. 자, 잠금, 숨김 다 알아했어. 일단 확인. 그러면 다른 셀은 아니고 이 셀만 셀 잠금 수식 숨기기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적용이 안 됐어요. 시트 보호를 해야 돼. 자, 시트 보호를 검토 갑니다.
시트5 갔어. 시트5 할 때 굳이 이렇게 블럭을 잡고 가야 되나요? 블럭을 안 잡아 주셔도 되고요. 시트5는 이렇게 셀 잠금했던 데이터만 잠금이 되는 거야. 알겠죠? 다른 데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블럭을 잡든 안 잡든 상관없습니다. 자,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는 셀 선택은 허용하고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끝났어. 확인 버튼. 물론 다른 데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두 개만 체크하는 거예요. 확인. 자, 그러면 이 셀에 대한 거는 수식이나 일단 데이터를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형태가 됐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기본 작업이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이건 일반 모드야. 페이지 나누기 보기는 이거예요. 요거. 또는 보기 탭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선택하니까 여기가 선택이 된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했더니 자동으로 페이지가 나눠졌어요. 이게 점선은 페이지가 세 페이지로 나눠졌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네 페이지네요. 그죠? 근데 B3부터 T31 영역을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세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지금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진 거를 내가 이게 1페이지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들어가죠.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15점 맞은 거죠?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가 여기서 빠졌습니다. 네, 계산 작업은 제일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도 계산 작업은 나중에 하셔야 되고요. 분석 작업 1 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데이터를 줬지만 이거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이에요. 출석부 관리라는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외부 데이터에서. 자, 근데 어느 위치에서 시작인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A3부터 시작이네. 그거 확인하셨죠? 자, A3을 미리 찍고 시작. 물론 미리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자, 나는 피벗 테이블 만들 거거든. 피벗 테이블 기능은 어디 있냐? 삽입 메뉴야. 피벗 테이블이야.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엑셀 파일 불러오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외부 데이터 불러올 거잖아. 그죠? 연결 선택 눌러요. 자, 나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거든. 더 찾아보기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C 드라이브 안에 OA 폴더 안에 있어요. 우리 경로 C 드라이브 OA 이 안에 답안 파일도 있습니다. 자, 출석부 관리 파일을 불러왔어. 이렇게. 불러왔어. 불러왔는데 얘를 지금 얘가 뭐냐면 쉼표로 분리가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체크하면은 요거 번호, 학년 이게 필드로 인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버튼. 자, 쉼표로 분리가 됐어. 탭 체크된 거 해제하시고 이렇게 됐어. 요까지. 그 다음에 다음 버튼. 자, 이것만 갖고 오래. 그러면 번호 안 갖고 오네. 학년 갖고 오고 반 갖고 오고 이름도 갖고 오고 성별도 갖고 와. 3월 안 갖고 오고 4월 안 갖고 오고 5월 안 갖고 오고 6월 안 갖고 와. 출석부 가져와. 출석수 가져와.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만 갖고 오네요. 그러면 일반 되어 있는 게 가져오는 거야. 알겠죠? 다 끝났네. 마침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A3을 미리 찍고 왔더니 A3이 찍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확인 버튼 눌렀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화면이 뜰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많이 본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레이아웃과 위치를 가져오고 보고서 레이아웃 개형식으로 할 거예요. 자, 디자인 탭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형식 미리 바꿀게요. 물론 다 갖고 와서 바꿔도 돼. 자, 일단 여기다가 끌어놔야 되죠? 문제를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눠지잖아. 이렇게. 그죠?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고 이게 값이라 그랬죠. 행에는 학년과 반이 행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별이 열이죠. 그러면 성별이 열로 들어가고 값수로 출석수의 평균값과 이름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학년을 끌어서 행으로 반을 끌어서 갖다 놔. 그 다음에 성별을 열로 끌어놔.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값에다가 출석수의 평균. 자, 이거 나중에 바꿔도 되고 요거 클릭하시고 값필드 설정 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평균값 바꿀게요. 이렇게. 자, 학생수. 학생수가 없어. 그럼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오시면 학생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됐지? 자, 이름 필드를 개수로 계산해서 학생수로 바꿔줘 라고 했어. 그럼 얘는 이름 개수잖아. 근데 학생수로 바뀌어야 돼. 이거 클릭 값필드 설정 또는 여기서 개수 이거 아무 데나 찍고 오른쪽 바로 가기 누르시고 값필드 설정 가시면 요거예요. 여기서 학생수라고 바꾸는 거야. 자, 이거 개요 형식으로 이미 바뀐 상태예요. 개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됐지? 요거 안 했네. 자, 출석수 필드에 대한 표시 형식을 값필드 설정. 그러면 여기 아무거나 잡아도 되고요. 숫자 범주. 자, 우리가 평균을 안 바꿨다면 값필드 설정 들어가서 평균 바꾸고 표시 형식 들어갈 건데 평균 미리 바꿨어요. 그러면 필드 표시 형식 가시면 돼. 이렇게. 자, 값필드 설정. 여기 아무 데이터나 잡고 오른쪽 바로 가기 필드 표시 형식 가서 숫자 범주에서 소수 자릿수 0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바뀌었네. 자, 빈셀. 자, 우리 피벗 테이블이 조금 달라졌죠. 여러분들 뭐 다 똑같지만 디자인 탭에 하는 거는 다 똑같고요. 이름이 옵션이란 이름이 분석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바뀌었어. 알겠죠? 여기 계산하는 거 다 있잖아. 그죠? 자, 옵션 분석에 옵션 들어가서 빈셀 표시 여기에다가 별표를 누르시고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옵션 탭에 있습니다. 요거 확인 버튼 눌렀어. 다 끝났네. 알겠죠? 달라진 건 없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름이 달라졌어. 알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피벗 테이블 기능이 대한 게 강의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옵션을 분석이라고 생각하면서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끝 분석 작업이. 자, 이 부분이 매크로 기능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석 작업 기능으로만 단독으로 나오고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에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세요 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 데이터 중복된 항목 제거. 자, 이 데이터도 역시 커서 아무 데나 놓고 가시면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범위를 인식을 하고 필드가 잡힙니다. 물론 블럭을 이렇게 예쁘게 잡고 가는 게 정석이지만 데이터표를 인식을 합니다. 자, 성명, 이거 아니네.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머지 다 아니야. 그러면 뭐냐면 성명, 성별, 생년월일이 같은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삭제가 됐어. 그죠? 확인 누르면 중복된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거야. 정말 간단하죠? 그죠? 요거 추가된 기능, 간단한 기능입니다.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요 표에 대해서 부분합을 할 거야. 자, 부분합은 우리가 정렬부터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반별이란 얘기는 반끼리 정렬을 해줘 라고 했어. 근데 반 기준, 그 다음에 성별 기준 정렬 2번 해야 돼. 그러면 블럭을 다 잡고 가시던가 커서를 놓고 정렬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표가 인식이 됐고 첫 번째 기준이 반이야. 오름차순. 기준 추가. 두 번째 기준이 성별이야. 오름차순.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믿음반, 소망반, 운유반 모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성별끼리 모아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합으로 들어가요. 자, 부분합 가면은 지금 뭐야? 반별. 반끼리 모아줘. 반으로 돼 있어? 왜? 제일 왼쪽 면이라서 반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성별별 그러면 성별로 바꿔줘야 돼. 알겠죠? 출석일수의 평균값을 계산해줘 그랬어. 그러면 일단 하나를 계산했습니다. 또 해야로 또 들어가야 돼. 부분합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성별별. 이거야. 성별별. 성명의 개수를 계산해줘. 개수.
자, 근데 이대로 확인 버튼 누르면 평균 값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를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딱 눌렀어.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났네. 그죠? 이거는 정답이 문서가 안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만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놓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문제 풀었고요. 자, 기타 작업 1 차트 문제. 이 차트는 제가 풀었던 것 같아요. 일전에 차트에 대한 거. 차트가 달라졌어요.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는데 들어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졌어. 자, 먼저 볼게요. C17, C21. 자, 일단 차트를 찍으면 디자인 서식 2개 탭이 만들어져.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 아니라 레이아웃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레이아웃 탭이 이 안에 모아져 있고요. 나머지는 똑같아. 서식은 뭐 스타일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알겠죠? 요 정도 바뀌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랬어. 그럼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데이터 선택으로 가는 거야. 자, 미국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중국을 추가해 주래. 자, 글씨 써야 되죠. 중국. 자, 중국 CNY.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C17, C21 영역을 넣어주래. 자, 이 영역을 넣어줬어요. 확인 버튼 눌렀어. 자, 일단 요거 누르고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계열을 지금 이거 계열 추가할 때 지금 여기서 항목을 지금 B17, B21 영역을 넣으라 그랬는데 지금 이미 넣어져 있어요. 확인 버튼 누르니까 자동으로 넣어졌죠. 만약에 이게 다른 데이터로 바뀌었다면 여기서 가로 항목은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보조축 지정하려면 누구를? 지금 중국 데이터를, 중국을 찍고 이 중국에 대해서 일단 보조축으로 지정할 거예요. 그럼 차트 종류 변경을 딱 눌러주시면 이거를 선택하고 눌러주셔야 돼요. 미국은 기본, 중국은 보조축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바꿔야 차트 종류 변경 안에 보조축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됐어. 자, 그 다음에 기본 세로축에 제목을 추가해요. 제목이 없잖아. 지금 기본 세로축에 제목을 추가, 이거 축 제목이고요. 여기 누르면 지금 기본 세로축 제목을 추가를 하고 제목 모양은 세로 방향이야. 그죠? 그러면 기타 옵션 가서 이 모양 지금 여기 딱 누르면 여기 가서 세로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도 축 제목 있고 기본 세로 축 제목 옵션 들어가면 이렇게 이게 뜰 거야. 좀 뭔가 그런 부분이 좀 복잡해졌어요. 우리 레이아웃에서 바로 이렇게 쭉 제목해서 방향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틀려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B2 셀과 연동. 그럼 여기다 넣고 는 쓰고 B2를 찍고 엔터 치면 돼. 이건 똑같아. 알겠죠? 지금 우리 이 서식을 지금 처음 들어갔는데 이거 다 하고 나서 서식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달라졌거든요. 우리 차트 부분. 근데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똑같습니다. 차트가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3번. 세로 갑축. 이게 세로 갑축이잖아. 자, 내가 세로 갑축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을 하려면 이게 축 서식이 떠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 그럼 축 서식이 떠요. 자, 이렇게 4가지 옵션이 있어. 텍스트 옵션도 있고 그 다음에 축 옵션도 있어. 자, 첫 번째는 색깔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서식 지정하는 거. 지금 이거는 글자 방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축 서식이에요. 축 서식 들어가서 최소값. 지금 이거죠. 최소값을 11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1250으로 하고 주 단위는 10으로 하고 네, 이렇게 바뀌었어.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범례는 위쪽으로. 자, 이게 범례잖아.
축 서식에 띄워놓고 범례를 찍으면 오른쪽에 바로 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위쪽 하면 범례가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미리 띄워 놓으셔도 돼요. 더블 클릭해 놓으면 바로 뜹니다. 그 다음에 미국 USD 계열. 지금 파란색 계열이 미국 USD 계열이죠. 클릭할게요. 미리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선과 면에 대한 서식은 여기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한 선 이랬어. 지금 선 모양을 여기 맨 아래 보니까 이게 선이기 때문에 선에 대한 옵션이 뜨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표식 요거죠. 표식 옵션을 들어가서 요 모양을 삼각형으로 지정. 이렇게. 한번 찍고. 자, 제가 이거 차트에 대한 거 제가 이미 2010으로 올려놓은 강의를 제가 2016으로 변경해서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 잘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3월 16일 미국 초록 파란색인데 3월 16일 요거네 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 위치를 아래쪽으로 지정을 했어. 자, 레이블을 추가할 거야. 뭔가 추가할 때는 이거야. 데이터 레이블이야. 그죠? 레이블인데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위치가 있고요. 지금 위치를 아래쪽으로 지정 이랬어. 지금 차트 문제 다 끝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정리를 할게요. 자, 차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디자인 서식 두 가지 탭이 만들어지고요. 자, 기존 차트에서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데이터 선택이야. 이건 똑같죠. 자, 그리고 여기 항목들을 더 추가하고 싶어 할 때는 차트 추가 요소, 여기 축 제목, 차트 제목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아니면 요거예요. 여기 이거 선택을 하면 여기서 이거를 딱 이렇게 선택을 하면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뜨니까 이 항목에서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고요. 차트 종류를 변경하거나 보조축을 지정하려면 내가 전체에 대한 차트 종류 변경 또는 어떤 거에 대한 이 특정 계열을 찍고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이렇게 보조축 지정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조축 지정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식에 대한 거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할 거야. 더블 클릭하면은 차트 영역 서식이 뜨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체육이나 테두리에 대한 서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속성, 그림자 넣고 막 이런 부분들이에요. 차트 여기에다 그림자 넣어야 돼. 그럼 그림자 여기서 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크기, 속성 이런 부분이죠. 크기, 속성 이런 여기에 들어갈 애들은 얘네들이죠. 여기. 지금 글자 방향이라든가 이거 하나 더 넣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누르면은 요거 딱 가면은 여기 축 옵션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눈금 어떻게 맞춰 이런 거 이게 좀 세분화가 됐어요. 그죠? 요런 거. 자, 만약에 이 삭제를 해야 돼 그럼 딜리트 누르면 돼. 그건 똑같아. 알겠죠? 지금 주 눈금선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주 눈금선은 자동으로 선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대시 종류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요거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차트 또 다른 차트에서 이제 2016으로 제가 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출 문제는 그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끝. 이번에는요 매크로 문제예요. 우리 매크로가 분석 작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홈 탭에 있는 기능을 매크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거는 셀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입니다. 지금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랬어.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려면 개발 도구 탭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개발 도구 탭은 원래부터 안 나와 있고요. 어떻게 파일 누르시고 옵션 들어가서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여기서 체크해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물론 시험장마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와 있는 곳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곳도 있고 그죠? 자, 개발 도구 안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 영역 E6 영역부터 L30 자, 여기서부터 L33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 지정하는 매크로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셀 서식 부분 우리가 기존에 셀 서식 들어갈 때 컨트롤 1 하고 들어가잖아요.
컨트롤 1 하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서식은 이런 건데 이거는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셀 값이 1일 때, 셀 값이 0일 때 어떤 조건 지정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죠. 이거 사용자 지정 서식 살짝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죠. 여기에서 있으면 그냥 써도 되지만 이거는 직접 우리가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먼저 매크로 들어갈게요. 자, 매크로 이름이 서식 적용이야. 내가 이 영역에다가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커서는 다른 곳에 놓고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 네, 서식 적용이라고 누르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걸 바로 설정해야 돼. E6부터 L33 영역에 대해서 자, 컨트롤 1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뭐를 클릭하는 거는 기록이 안 돼요. 클릭하고 나온 값이 기록이 되는 거야. 자,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G표준으로 돼 있는데 G표준은 내가 입력한 숫자를 서식 없이 형식 없이 그대로 표시해. 그게 G표준인데 이게 지금 조건이 셀 값이 1이야? 그러면 이렇게 0이야?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자, 조건식은 어떻게 지정하냐면 조건식을 할 때는 대괄호에다가 셀 값이 1이야 라는 조건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자, 셀 값이 1일 때 조건이 뭐였죠? 볼까요? 1일 때는 0문자, 대문자 5, 0일 때는 X를 지정해.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숫자 대신에 5를 쓰고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아니면 세미콜론 아니면 이번에는 셀값이 0이야? 아이고. 셀값이 0이야? 0일 경우에는 X를 써. 이거야.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문제가 이렇게 서식을 지정할 때 조건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미콜론은 뭐냐면 이거 아니면 이거일 때 쓰는 거야. 그리고 조건식은 대괄호 안에 써줘요. 이렇게. 이거는 0과 1 대신에 이렇게 다른 문자로 바꿀 때 이렇게 서식을 지정을 하는 거고 만일 0일 때는 00으로 표시해.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요거 없이 큰 따옴표 없이 00이라고 쓰면 돼. 큰 따옴표는 문자라서 큰 따옴표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확인 버튼 누를까요? 다 바뀌었네? 자, 이런 매크로가 기록되게 해줘 그랬어. 그러면은 해제, 그 다음에 기록 중지. 자, 그럼 매크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B2부터 C3 여기에다가 삽입의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을 건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클릭하고 Alt 키를 눌러서 쫙. 자, 서식 적용 정확하게 찍어주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이렇게 대충이 아니야. 정확하게 끌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단추 1이란 글씨 대신에 서식 적용. 자, 그리고 해제. 그러면 매크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걸 누르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이미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조건부 서식 매크로예요. 이것도 그냥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하면 되는 유형. 자, 먼저 내가 이 영역에다가 얘는 지금 M6 여기서부터 이 영역에 대해서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거네. 자,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매크로 이름은 그래프 보기. 자, 지금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이거 매크로 이름은 띄어쓰기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다가 이 영역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할 거야. 영역에다가. 근데 뭐를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거. 자, 홈으로 가서 조건부 서식 갑니다. 얘는 지금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에 서식 지정으로 가라 했어. 그럼 세개씩 가면 요거잖아. 그죠?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에 서식 지정을 하고 나서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로 바뀌로. 자,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최소값은 100분위 수로 하고 그리고 20으로 하고 최대값도 역시 100분위 수로 하고 80으로 해줘.
그럼 20부터 80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채우기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설정하고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해줘. 다 끝났네. 이거 만약에 음수야 그럼 음수 설정해주면 돼요. 확인 버튼. 끝났어. 그럼 블럭 해제. 그 다음에 개발 도구 기록 중지. 끝. 자, E2부터 F3 영역에다가 삽입 단축 Alt키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에 그래프 보기 확인, 그 다음에 쫙, 그 다음에 콕 찍고, 자, 요 이름은 뭘로? 그래프 보기라고 하라 했어. 그 다음에 콕. 자, 굳이 내가 이거 한 거를 확인하고 싶어. 자, 확인하지 마세요. 근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했다면, 자, 컨트롤 1 들어가서 얘를 일반으로 바꿀게요. 그럼 숫자가 바뀌었잖아. 근데 서식 적용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겠죠? 확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제대로 됐어. 이거 확인하다가 오류 뜰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셔야 돼. 알겠죠? 다음 문제. 자, 프로시저 문제. 프로시저는 여러분들이 1번하고 3번은 꽉 잡아주셔야 되죠. 자, 일단 프로시저 이거를 하려면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가 선택이 돼야 되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 들어갑니다. 자, 더블 클릭 들어가서 CMD 등록 작업 클릭, 팡팡 요금 관리 단축 클릭. 같은 얘기죠? 그러면 팡팡 요금 관리가 나타나야 돼. 점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기. 자, 그 다음에 초기화되면 그럼 왼쪽에 팡팡 요금 관리 더블 클릭 들어가요. 자, 초기화 비나면 여기 얘를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럼 테두리 프레임으로 잡히는 거고요. 이거를 잡으면 유저 폼으로 가요. 유저 폼이 초기화되며 이니셜라이즈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거 이니셜라이즈 안 하고 클릭이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우지 마시고 이 부분을 잘라내게 한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띄워놓고 여기다 붙이면 됩니다. 자, 어디? CMB 구분에. 자, CMB 구분 먼저 쓸게요. 컨트롤은 먼저 쓰는 거야. M6, M8 영역이 로우 소스는 이거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으니까 제가 그냥 소문자로 쓸게요. 이렇게. 가 표시되고 행 원본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M과 N 두 개의 열을 불러왔어요. 우리 두 개의 열 불러올 때 지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OPTU. 가 선택이 돼야 돼. 그러면 true라고 쓰면 돼. 우리 정답을 보면 OPTU.value는 true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U가 선택이 되고 목록 들어갔죠. 이게 기본 값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1번 문제 끝. 2번 지금 여기 폼 상자를 보면 우리가 찾아갈 때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user from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 자, 먼저 이름을 먼저 익히고 갈게요. 지금 이거는 CMB 구분이고 얘는 TXT 아동명. 여기다가 아동명 넣을 거야. 이거는 true, false에 따라서 유무가 바뀌는 거고 이거는 TXT 입장 시간, TXT 퇴장 시간. 근데 이게 TXT가 문자인데 이렇게 숫자처럼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숫자를 바꿔준 날 시간으로 바꾸는 건가? 그죠?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요. 자, 등록 더블 클릭하면은 내가 어느 셀부터 입력할지 입력행부터 지정을 해주는 거야. 자, 입력이 어디부터야? 여기 8행부터 입력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정합니다. 입력행은 이 표를 봤을 때 시작행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이 표는 구분부터 되어 있지만 붙어 있는 곳에 표 1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B4가 시작이야. 그러면 4에다가 더할 거야. B4의 행값인 4에다가 더할 거예요. 그리고 B4랑 연결되어 있는 행들을 셀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 B4는 첫 번째 이거야. 붙어 있어. B4랑 current region.rows.count current
요거 비사랑 연결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4개의 행을 읽어준 거야. 그럼 4가 됐죠. 4에다가 4를 더하니까 8행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셀즈 들어갈게. 자, 셀즈 입력행, 콤마 2.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이거는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입력하는 방법. 자, 입력행은 뭐야? 내가 8행인데 2열은 뭐야? 비열이야. 누가 들어갔어? CMB 구분이 들어갔어. 자, 우리 CMB 구분을 여기서 리스트 인덱스를 쓰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CMB 구분에서 2개의 열을 불러왔거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쓰면 돼. 구분의 열값을 불러올 거야. 근데 첫 번째 열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열 구분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구분과 기본 요금에서 지금 기본 요금 불러올 때 이 첫 번째 0번 열 1번 컬럼으로 인식하면 이게 0번이 되고 이게 1번이 되는 거예요. CMB 구분은 이 영역이고요. 거기서 첫 번째 0번 열을 불러왔어. 자, 이따가 내가 뭐 이거를 다시 복사해서 기본 요금할 때 1열 부분을 가져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앞에서 콕 찍고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를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열, 이거는 txt 아동명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부터 이거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복사할 거냐면 요금까지 복사할 거야. 뭐지? 하나, 둘, 셋, 넷, 5번. 딴. 그리고 숫자를 열 이름을 바꿔줘요. 이렇게. 자, 아동명까지 됐는데 여기는 유와 무로 바뀔 거야. 뭐 일단은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 요금은 이거에서 첫 번째 열 1번 열을 불러올 거야. 아이고. 이렇게. 자, 입장 시간, 퇴장 시간은요. txt 입장 시간이었죠. 그러면 여기다 txt. 자, 이거는 퇴장 시간이야. 이렇게 요금은 계산할 거야. 자, 볼까요? OPT-U가 선택되면 U, OPT-Mu가 선택되면 무. 이거는 OPT-U, 무에 따라서 달라지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if. OPT-U가 선택이 됐어? 이거야. 선택이 됐어? 이거는 true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OPT,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돼요. 선택이 됐어? 그럼 U야. 그 다음에 무가 선택됐어? 그럼 아니야? 왜? U, 무밖에 없기 때문에 U 아니고 다른 거야 할 땐 else 쓰시면 되고 그대로 복사. 붙이고 이거는 무로 바뀌어. 무. 그 다음에 if는 끝났죠? and if 그러면 일단 유무가 바뀌었을 거야. 자, 이 문제도 제가 프로시저 준비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퇴장 시간의 시간. 뭐가? 요금이. 지금 우리 요금은 지금 여기 기본 요금 입력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곱할 거고요. 퇴장 시간의 시간. 퇴장 시간은 여기 입력이 됐는데 이거 셀을 한번 볼까요?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시간으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txt 입장 시간을 입력을 하게 되면 문자처럼 취급이 돼서 왼쪽 정렬이 될 건데 이게 숫자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서 숫자로 지정이 된 거야. 그럼 이게 숫자가 된 거야. 내가 입력한 게. 이 입력한 시간을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 time valu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time value 안에 넣어진 거예요. 그냥 넣게 되면은 txt 입장 시간은 왼쪽 정렬 문자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time value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거에 시간 그 다음에 시간을 읽어줄 거야. 알겠죠? 자, 먼저 퇴장 시간의 시간을 읽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복사. 왜? 퇴장 시간의 시간은 이 셀에 입력이 됐으니까.
자, 일단 가로 열고, 자, 퇴장 시간은 이건데, 내가 방금 복사한 건데, 그거의 시간만 필요해. 그럼 hour. 이렇게. 그러면 Ctrl V. 가로 닫고, 빼기, 또 hour, 또 Ctrl V. 이번에는 입장 시간 6열이죠. 7열이어서 퇴장 시간이야. 자, 6열 값.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럼 어디까지 됐냐면 여기 입장 시간에 시간까지 됐어. 근데 거기 또 가로를 닫고 곱하기 또 붙이기. 이번에는 기본 요금이야. 자, 기본 요금은 어디 입력이 됐어? 2열. 지금 요거 5열이죠. 그러면 여기 5열 값으로 바꿔줘. 왜? 계산할 때는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끝. 자, 제가 이거 타임 밸류 함수가 없는데 이거를 그냥 퇴장 시간, 입장 시간 그냥 넣게 되면은 이 데이터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다 사용자 지정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입력한 게 일단 전체가 다 여기는 일반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서식이 지정이 안 됐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숫자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이면 문자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여기서 타임 밸류 쓰란 얘기가 없어서 타임 밸류를 안 쓰고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쓰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쓰고 나서 계산을 해보고 먼저 썼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메시지 박스에 현재 날짜 시간이 표시되고 폼 종료해 그랬어. 자, 이거를 표시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메시지 박스 스페이스바. 자, 시간 다 표시 now죠. now 쉼표 하면은 확인 버튼인데 확인 버튼은 생략해도 확인.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에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unload me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X 누를게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자, 뭐 계산하고 숫자, 아동명, 이름. 다현쌤. 자, 그 다음에 입장 시간 15:30 하고 등록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종료 버튼 누르면 이렇게.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타임 밸류 함수 쓰라는 얘기가 없어서 제가 타임 밸류를 한번 지워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라고 함수가 지금 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미리 서식이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타임 밸류 부분을. 타임 밸류는 내가 입력한 문자인 시간을 숫자로 바꿔주는 거야.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해제하시고 클릭하시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네.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뭐를 넣어야 되는 거야? 타임 밸류를 써서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죠? 이게 형식이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로 바뀌었거든. 그죠? 이해되셨어요? 이거.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거를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 time value란 함수, 이거 지금 문제 안에는 타임 밸류가 없지만 이게 서식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거 타임 밸류는 내가 입력한 시간을 숫자로 바꿔주는 거야. 숫자로 바꿔줘야지 이 서식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울게요. 자, 지금 여기 실행 취소가 어디까지 됐나? 요거 지우기 전까지. 그죠? 요렇게. 그럼 다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서식이 아까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미리 지정이 되어 있는 시간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요거. 되셨어요? 요거까지. 자. 여기서는 서식 뭐 이런 거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도 확인해봐도 상관없어요. 이거. 자,
계산 작업 갈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강의를 하다가 많이 본 표네요. concatenate 함수가 나왔어요. 자, 구분과 성별은 표 2를 참조. 자, 구분 성별을 구분 빼기 성별, 그러니까 기본형 빼기 남자라고 표시를 해줘. 근데 뭐에 따라 달라져? BM에 따라서 달라져. 그죠? 그거를 연결할 거야. concatenate는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연결하기 전에 기본형부터 먼저 구해볼 거예요. 찾아보는 함수니까 VLOOKUP. 자, VLOOKUP 함수는 뭐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표 안에서 찾을 때 쓰는 거야. 내가 표를 이렇게 잡을 거야. 표이 이거잖아. 맨 왼쪽 열이 코드야. 그러면 여기 코드 값을 가지고 찾는 거야. 어느 표에서? 이 표에서. 자, 따로 떨어졌어.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해서 밑으로 복사할 거예요. 수식에서 C4, C5, C6 바뀌어야 되지만 이 표는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F4를 눌러서 고정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쉼표 들어갔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값을 갖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구분 두 번째 열값을 가져올 거잖아. 그럼 2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 first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0이라고 쓰면 돼. 언제? 1대1일 때 이렇게. 기본형이야. 근데 기본형에다가 빼기도 연결되고 옆에 있는 남자 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누가 할 거야? 연결하는 데를 concatenate가 할 거야. 자, 여기 앞에다가 concatenate 이렇게. 자, concatenate는 그냥 차례대로 나열시키는 거예요. 즉 기본형에다가 나는 빼기를 일단 연결할 거야. 빼기. 자, 그 다음에 이 값에 따른 세 번째 값을 찾으면 되네. 지금 VLOOKUP 값 여기 두 번째 값 2라고 했기 때문에 구분이 나왔는데 Ctrl C 눌렀습니다. Ctrl V 눌러주고 자, 3으로 바꾸면 성별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죠? 간단한 함수. 자, 이런 거는 먼저 푸셔도 됩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거 concatenate 많이 나오는 거, VLOOKUP은 항상 출제되는 함수죠. 자, VLOOKUP이 보통 매치랑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1번, 2번, 3번 골라주는 그런 형태예요. 간단한 유형입니다. 자, 2번. 인덱스 매치 나왔어. 자, 인덱스는 내가 데이터 범위에서 값을 추출할 때 쓰는 건데 매치는 내가 찾을 값이 몇 번째야. 보통 인덱스 매치는 세트로 같이 나옵니다. 자, 가입 나이, 코드, 표 3. 이거야? 가입 금액. 그러면 내가 인덱스로 찾을 값은 이 값이 되죠. 그죠? 이 값인데 만약에 BM이야. 그럼 여기서 찾을 거고 나이가 24세야. 그러면 여기서 찾을 거야. 그러면 13,200이란 값을 갖고 와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덱스에서 찾을 범위가 이건데 내가 BM이야. BM이 여기 이 표에서 몇 번째 행이에요? 첫 번째 행이죠. 그래서 이 BM이 첫 번째야를 바꿔주는 유형 함수가 매치 함수예요. 24세야. 그러면 여기 24세가 여기 들어가거든. 24세가 세 번째야를 바꿔주는 게 매치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나는 가입 금액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인덱스부터 쓸 거야. 자, 내가 찾고자 하는 함수,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얘네들이야. 추출할 데이터. 따로 떨어져 있는 표 잡을 때는 F4를 눌러줘요. 여기 보니까 row number가 뭐죠? 행 이름. 행 이름 뭐에 따라 달라져? 표를 보면 여기에 따라 달라져. 이게 BM이야. 그러면 행 이름이 1번이 돼야 돼. BW야? 그러면 3번이 돼야 돼. 그걸 누가 해요? 매치가 해. 자, 컬럼은 이 위에 거. 그러면 24세야? 그러면은 3번이 돼야 돼. 그걸 누가 해? 매치가 해. 자, 여기다가 그냥 BM 찍는 게 아니라 BM이 몇 번째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매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M만 찾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BM이 몇 번째를 찾을 거거든. 어디서? 여기서. 떨어졌어요? 9점. 자, BM, SM, BW, SW 다 있어. 그러면 0이야. 이렇게.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1번. 나는 첫 번째 행에서 찾을 건데 이번에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네. 나이가 몇 번째야? 또 매치. 자, 이번에는 나이를 어디서? 이렇게 표가 두 개 있을 때 두 개 잡는 게 아니라
글자 많은 부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0부터 9까지, 10부터 19까지 이렇게 찾아줘. 자, 역시 고정. 쉼표, 0이 아니잖아. 이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죠. 이럴 때는 뭐야? 오름차순 됐어요. 0, 10, 20, 30.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범위가 오름차순이야. 그러면 1을 쓰는 거야. 5, 1이에요. 5, 1. 이거 매치 타입이 뭐 이렇게 생략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오름차순일 때는 안 써도 돼. 그냥 이거 콤마 하나 가로 닫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헷갈리니까 5, 1 오름차순. 자, 그리고 인덱스 가로 닫고 엔터 칠까요? 그러면 가입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일반적인 인덱스 매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요거. 네. 3번. 표 1의 가입 나이와 표 4의 나이. 프리퀀시. 자, 프리퀀시 함수는 뭐냐면요. 지금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이 나이가 어느 나이, 어느 데이터의 분포가 돼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가입자 수를 구하고, 그럼 가입자 수 필요한 데이터가 이 데이터와 실제 분포를 계산할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두 개의 데이터 필요한데 그 값의 뒤에다가 공공명이라고 표시하는데 그 외에는 뭐야? 가입자 수가 0보다 크면 내가 구한 가입자 수의 공공명이라고 표시하고 그게 아니면 미가입으로 해라는 얘기는 if문이죠. 자, 일단 가입자 수를 먼저 구해 볼 건데 프리퀀시 함수는 블럭을 다 잡고 시작합니다. fr 이렇게. 자, 데이터 범위, 빈스 범위 두 개. 데이터 범위는 실제 내가 분포를 계산할 전체 데이터. 자, 떨어져 있고 전체 범위예요. 고정을 어디서 계산할 거야? 어느 분포에 넣을 거야? 이 분포. 숫자가 두 개가 있는데 더 큰 숫자 범위 잡아주시면 되고요. 두 개 다 잡는 거 아니고요. 고정.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경우에 미가입이 되고 나머지는 03명, 06명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 가입자 수. 그죠? 자, 일단 가입자 수가에 대한 조건문을 쓸 거기 때문에 일단 복사를 하겠습니다. 왜? 조건에도 쓰이고 내가 표시할 때도 쓸 거야. 자, 여기 앞에다가 if, 일반적인 if문이에요. 이게 가입자 수인데 가입자 수가 0보다 크면 이라는 식을 써주는 거야. 자, 0보다 크면 공공명으로 표시해줘를 누가 할 거야? txt 함수, 텍스트 함수가 쓸 거예요. 자, 텍스트는 value, 내가 방금 구했던 가입자 수를 쉼표, 큰 따옴표, 지금 어떻게 하래? 00명으로 표시해줘. 이렇게. 그리고 가로를 닫아야지. 그래야지 텍스트가 닫히죠. 우리 여러분들 가로가 많은 경우에 가로를 잘못 닫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미가입이야. 가로 닫고 맨 마지막은 까만색 가로. 자, 프리퀀시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범위를 넣고요. 가입자 수 구했어. 가입자 수가 0보다 커? 이 부분에 들어갔죠? 근데 그 값을 0보다 클 때는 이 값을 땡땡명으로 표시해줘. 아니야, 미가입이야. 컨트롤 시프트 엔터. 마무리는 무조건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이렇게. 자, 일반적인 배열 수식 함수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여기에는 BM이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은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줘야 돼. 조건이 3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다가. 배열 수식은 여기다 구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average부터 들어가요. 자, 근데 평균 구했는데 다 구했는데 오류가 떴어. 그러면 공백이하는 if error가 할 거야. if error는 나중에 계산합니다. average부터 갈 거예요. average. if가 들어왔어. if. 자, 그 다음에 if까지 갔으면 배열 수식은 어떻게 하죠? 조건식을 가로 안에 써주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이 bm 누가? 이 코드. 원본 데이터 범위에서 내가 BM을 찾을 거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건 복사할 거거든. 복사하면은 이게 수식이 바뀌어요. 5, 22가 P20으로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F4를 3번 빵빵빵 눌러줘. 자, 조건 가로 하나 닫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BM을 찾아줘. BM일 때마다 1씩 카운트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역시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자, 이번에는 0 이상을 쓸 거예요. 누가? 나이가. 자, 나이가 역시 따로 범위 고정 이상이라고 쓰고 여기 있는 숫자를 찍어요. 이게 0세 이상이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이걸 찍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다 하고 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0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밑으로 내리면 안 되죠. P21이 되면 안 되잖아. 항상 P20, O20, Q20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F4를 2번. 자, 곱하기 세 번째 조건. 이번엔 20세 미만. 누가? 나이가. 미만. 역시 요거. F4 빵빵. 자, 세 개의 조건을 읽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여기서 BM이야. 1이네. 근데 0부터 20세 미만이야. 24세 아니네. 그러면 이거는 0 이상은 맞지만 20세 미만이 아니잖아. 그러면 0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0이 되죠. 그러면 뒤에 범위를 잡아도 범위가 안 잡혀. 자, 조건 끝났어. 그럼 쉼표. if문이죠. 자, 그러면 average 평균 구할 건데 누구? 평균 가입 기간. 자, 가입 기간이 평균 값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고정. 그 다음에 어떻게 가로를 닫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읽어준다고? BM이면서 0부터 20 미만일 때만 이 옆에 있는 가입 기간이 평균 값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첫 번째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여기 해당되는 데이트는 그 다음에 1로 넘어가겠지. 그죠? 그럼 BM이면서 20세, 아까 24세 첫 번째는 여기 들어가죠. 그럼 평균 범위는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들어갔어. 자, 밑에 BM이 많죠? 자, 그러면 이것까지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야? 이거는 조건에 맞는 애가 없어서 나눌 애가 없어서 오류가 뜬 거예요. 에버리지는 오류가 뜨면 디비전 나누기 0이라는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오류가 떴어. 그러면 이 값 대신에 공백을 써줘가 누구야? if error야. 자, 맨 앞에다가 if error 쓰는 거야. if. 자, 방향키 내렸습니다. if error. if error는 값을 두 개. 첫 번째는 계산이 됐을 때 값. 두 번째는 계산이 안 되고 오류가 떴을 때 값. 오류가 떴을 때 공백 표시를 했어. 공백은 큰 따옴표 두 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자, 그리고 끝까지 복사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류 대신에 공백이 표시가 되죠. 자, 이런 표 배열 수식일 때 조건은 이거고 이거이면서의 조건이야. 이거 찍었더니 0만 입력이 됐죠? 20. 그죠? 그래서 이상이나 미만 표시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야. 이상, 미만. 이렇게. 자, 5번 문제는요.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fn 가입 상태라는 여기다 구할 거죠. 자,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자, 내가 수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삽입 모듈 들어간 다음에 프로시저로 가는 거야. 펑션. 여기다가 fn 가입 상태를 써줘요. 그럼 펑션 함수가 시작이 되고요. 그럼 fn 가입 상태 안에다가 인수가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다 if문이죠. 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야? 그냥 그대로 쓰면 돼. 미납 기간이 이상이야? 가입 기간 이상이야? 하고 조건만 끝날 때 then으로 끝나고요. 그러면 해지 예상 누가? fn 가입 상태가 가입 상태는 해지 예상으로 입력이 될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입 기간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이야? else네. else. 자, else인데 그 안에서 조건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이상일 때는 이렇게 쓸 건데 미납이야? 미납인 것 중에서 미납 기간이 0이야? 그럼 if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미납 기간이 0이야? 그럼 뭐야? fn 가입 상태는 뭐죠? 정상. 이렇게. 그 다음에 0이 아니고 2초가야? 휴먼 보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0일 때, 그 다음에 2초가일 때, 아닐 때 값을 fn 가입 상태를 값을 3번 쓰거든요. 정상, 휴먼 보험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딴 두 번. 그 다음에 앞에다가
else 바로 조건이 반복이 되죠. 이거는 0이 아니고 이 초과야. 그러면 여기는 휴먼 보험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야.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아니야. else가 돼요. 한 개 남을 때. 자, 미납기간과 개월 미납을 연결해줘 그랬어. 그럼 여기는 일단 미납기간을 써주고 미납기간이 써주는데 개월 미납을 연결해서 and 연산자로 개월 미납을 연결해서 써줄 거야. 그 다음에 and if. 자, 그리고 이 and if는 작은 if문의 and if예요. 그러면 첫 번째 if에 대한 것도 다 쳐야 돼. 이렇게. 알겠죠?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렇게 안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제가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조건일 때는 이건데 아닌 조건. 이거보다 작을 때는 작은데 또 다른 조건이 시작이 됐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X 누를게요. 가입 상태. 여기 FX 들어가서 콕 찍고 사용자 정의 갈게요. 그럼 여기 FN 가입 상태 있네. 이렇게. 가입 기간. 미납 기간. 나왔어. 확인.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 누르면 계산이 됩니다. 자, 일단 엑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2016으로 계속 풀이를 될 거고요. 앞 강의도 2016으로 강의가 됐지만 일단 달라진 부분들이 차트나 피벗 테이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특별히 2016으로 제가 강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작업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강의를 다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교재, 여러분들 제 교재 다운받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다운 받으시고 제가 강의 올라올 때마다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잘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좋은 강의는 계속 올라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